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스위프트 제재,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일부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전면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스위프트란 뭐냐?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데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1,000여 곳의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국제결제 전산망입니다. 여기서 배제가 돼버리면 은행 거래가 막히고 해당 국가 기업들은 무역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동안 가장 강력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불려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요, 러시아가 이미 많은 대비를 해왔네요. 다른 결제 시스템도 만들었고 또 요즘엔 암호화폐도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중국이 도와주고 있어서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마지막 카드는 과거 이란처럼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를 아예 전면 수출 금지하는 건데, 이 카드를 쓰면 정말 세계 물가 폭등이 나오겠죠. 과연 여기까지 오게 될지 앞으로 중요한 결정이 하나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월 28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주말 내내 이제 계속 그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를 찾아보게 되죠. 너무나 이런 가슴 아픈 장면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좀 힘도 전달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서방 세계가 지금 서방 세계는 유럽연합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력 충돌은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제재 쪽으로 가고 있고, 스위프트를 먼저 꺼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주말에 스위프트 제재를 꺼내긴 꺼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러시아도 여기에 대한 많은 준비를 좀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좀 열어놓은 것 같은데, 자, 오정진님,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러시아와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당분간 돈이 묶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역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정말 미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기업은 좀 소수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국에서는 지금 러시아 쪽에서 결제하고 돈 받고 이럴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우회 통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마련을 해주고는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스위프트 제재도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전면적으로 세계가 몰아붙이는 게 아닌 것이, 가령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천연가스를 많이 의지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 대해서. 그다음에 러시아한테 좀 받을 그런 돈 거래도 많아요. 유로화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게 지금 못 한다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힘없고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이 전 세계의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제 느낌입니다만 자기 입속을 또 차리려고 한마음 한뜻으로 몰아붙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결국 그럼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러시아는 천연가스 또 원유가 정말 이걸로 팔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예 메이드 인 러시아를 다 전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카드는 또 못 쓰죠. 그렇게 되면 유가가 대폭등 날 테니까. 이래저래 현재 일단은 그래도 스위프트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또 어떻게 또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웰컴 투 더 증시에서 좀 더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방송 참여를 하면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자, 잠시 후 웰컴 투 더 증시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와 함께하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주식시장을 차트 또 내용 정성적 분석까지 함께 해보는 투자의 레이더를 만드는 투레이더 코너에 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파사 코너에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신은 기자와 함께 우리 MZ세대들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사례와 노하우 들어보죠.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 먹지요.
장골처럼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네, 웰컴 투 더 증시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소연 앵커도 뭐 지난 주말 내내 우크라이나 뉴스 계속 검색하게 되죠. 네, 계속 속보를 않는 키워드를 계속 쳤던 것 같아요. 네, 또 막 저도 몇몇 장면들이 생각나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그 아빠와 이제 떨어지기 싫어하는 딸 그런 장면도 있고. 어떻게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 좀 응원하고 싶은데 마음이 닿는지 모르겠어요. 소연 앵커는 어떻습니까? 네. 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뭐 것이라 또 뭐라고 이제 감히 뭐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좀 조금이라도 힘내라 뭐 이런 얘기밖에 뭐 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또 막상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막 압박가 들어가려면 다 각자 국가들의 그 이속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도 우리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부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또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 있어서 또 답답하기도 하고요. 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부터 먼저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따로 떼어놔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 볼까요? 일단 지난 주말은 정말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주말 사이에 워낙 또 다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해놔서요. 일단 주말 마감을 기준으로 본다면 3대 지수 모두 2% 안팎으로 정말 크게 뛰어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화로 이제 풀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렇게 뉴욕장은 또 화답을 했던 건데요. 다우지수가 2.5%의 상승이었어요. 이 정도면 2020년도 11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한편에서는 또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압박도 있기는 했죠. 그 PC 가격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연준이 계속 요걸 체크하면서 물가가 어떻나 이거를 보면서 이제 잘 챙겨보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 지표죠. 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2%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40년 만에 뭐 물가 가장 높다 뭐 미국 쪽에서 지표도 맨날 이러잖아요. 역시나 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있지만 우리도 뭐 이제 생활 물가 지수, 뭐 체감 물가 지수 이런 게 있죠. 밀접한 품목들 위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PC라는 물가 지표가 있는데 역시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게 나와서 실은 이것만 보면은 이제 긴축의 강도는 더 세지는 거여서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당시 금요일 날 보면은 그때만 해도 막 갑자기 푸틴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그래서 그 재료가 좀 시장을 압도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다 올드 뉴스입니다. 이게 매 순간. 그렇죠? 맞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건 이제 지나간 거고 지금은 또 이제 상황이 또 안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외신, 그러니까 미국 쪽 뉴스입니다. 미국 쪽의 반응들을 보면 일단은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3월 15일, 16일 날 미국의 3월 FOMC 회의가 있고 금리 결정을 하는데 0.5%포인트 인상은 아니다. 이건 거의 좀 된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0.5%포인트 껑충 올린다가 줄을 잃었다면 이제는 이런 우크라이나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올리는 건 확실시, 올리는 건 기정사실화인데 그 폭은 한 0.25%포인트로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주된 전문가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함께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제가 이제 이게 올드 뉴스고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지금의 또 미국 뉴욕 선물 시장은 올랐던 거 다 반납하고 그렇죠? 지금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S&P 선물도 그렇고 다 2% 이상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어제 밤부터 나온 새로운 뉴스에 또 반응을 하는 거죠. 롤러코스터기 때문에 뭘 판단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예단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3일. 3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된 이후 공식적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된 파월의 일정이 잡혀 있는 거라서 과연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건가와 관련한 어떤 신호들을 네. 이제 찾으려고 투자자들은 계속 듣겠죠.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여기 미국 의회에서 당연히 물어보겠죠. 네.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할 거냐? 네. 긴축할 거냐? 세게 네. 할 거냐? 네. 네. 이렇게 묻겠죠. 당연히 제롬 파월은 예 아니오로 답변을 안 할 겁니다만 그 말 뉘앙스면 충분히 네. 알아듣긴 얘기해 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신호를 보내줘야 또 시장은 또 그렇게 충격을 안 받을 테니까 덜 받을 테니까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이번 주에 이제 3일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청문회에 나오는데 분명히 말할 거기 집중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러니까 이제 단어 하나 하나에 우리는 네. 또 집중을 하겠죠. 우리끼리 계속 이제 싸웠잖아요. 그래도 물가 보고 갈 거다. 네. 아니다. 이제 전쟁 때문에 덜 할 것이다. 파월의 입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4일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 나와요. 네, 또 첫째 이제 주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요것도 또 이제 FOMC에 뭐 충분히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서 네. 이건 늘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그렇습니다. 내용이다라는 네. 거 체크하자라는 걸로요. 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죠. 네, 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잠깐 지금 우크라이나도 강력하게 또 항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어제 밤이었어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핵 무기 경계 태세 강화 지시 이런 속보가 뜨더라고요. 네. 이제 그 스위프트 앞서 이제 오프닝 때 말씀 네. 주셨는데요. 미국, 일본, 유럽 다 나와서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거를 이제 합의하고 이제 곧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자 네. 러시아가 이제 발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핵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리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액션을 취하고 나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선물 지수가 또 움찔하는 미국 선물 시장에 또 이렇게 밀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스위프트에서 일단 빼는데 러시아의 모든 은행인지 아닌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강력하긴 한데. 네. 일부 은행이라고 일단 기사에서는 좀 전해지고 있어서요. 네. 중앙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이라고는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뭐 어쨌거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뭐 이 스위프트 배제라는 이슈만으로도 러시아의 금융 건전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이제 맞습니다. 핵포탄급 충격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지금 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치밀해가지고 네. 이게 강력한 건 맞아요. 네. 러시아는 정말 뉴스 석유 자체가. 팔고 천연가스 팔아서 그거 대금 받아가지고 사는데 네.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면 수출 대금을 받을 수도 없고 네. 최악의 상황에서는 천연가스나 석유를 수출할 수도 없는 네. 그런 뉴스임은 분명한데 네. 그 지금 내용을 사설 조금 뭐 봐야죠. 결제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그러고 네. 천연가스는 중국이 또 왜 이렇게 사줍니까? 중국이 또 그 일본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경제적으로 지원하라 네. 뭐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하고 네. 중국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분위기여서요.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과거에는 챙겨봐야죠. 없었던 또 하나의 결제 수단이 있죠.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가상화폐요. 네, 가상화폐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에 더해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도 제재하는 거 이거 검토한다라고 이제 얘기는 근데 그게 나오는데 러시아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네. 암호화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네. 불가능하다 보니 검토를 한다곤 하나 이것이 이제 뭐 제재를 내린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는 네. 약간 의문부호가 찍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제 발행 같아서는 이 스위프트가 강력해가지고 러시아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협상에 나오고 네. 좀 이러기를 원하는데 러시아도 만반에 뭔가 좀 대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철퇴를 내려야 되는데 네, 그걸 하겠느냐는 거죠. 하면 뭐 물가 대폭등이죠.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 난리가 나게 되니까요. 네, 참 그래서 뭐 자주국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정말 다들 마음으로는 염원하는데 이제 이런 국가들 보면은 각자의 자기들의 어떤 이속을 좀 챙기는 게 있고 네. 푸틴 개인에 대해서도 지금 제재 들어가죠. 네, 맞아요. 이게 한 나라의 정상을 직접 겨냥해서 내려진 제재는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뭐 실로 예전에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이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례적인 사례가 또 나오게 된 거죠.
이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재산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전해집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전해진 바로는 연봉 14만 달러를 받고 네. 있다. 우리 돈으로 한 1억 6천 정도 받고 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뭐 차 뭐 한 2대라고 하던가요? 뭐 요 정도 소유하고 있다. 요게 이제 공식적인 푸틴의 재산인데 푸틴의 숨겨진 재산이 일각에서는 200조 얘기 나와요. 200조. 네. 뉴욕타임스에서는 한 뭐 120조 원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240조 원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는 세계 2위 부자가 네. 푸틴이었다. 뭐 이런 보도만 나오고 그럴 있습니다. 정도로요. 그러니까 푸틴도 발끈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도 CIA나 FBI가 푸틴 재산도 또 같이 동결을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뭐 핵 어쩌고 저쩌고 좀 언급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러시아가 워낙 또 이런 쪽으로 대비 같은 것들을 잘하는 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푸틴도 마찬가지고요. 네. 과연 이번에 제재가 어느 정도까지 전쟁 억제력이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지금 러시아 경제 제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좀 미적대는 분위기인데 일본은 굉장히 강력하게 또 나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또 서방 세계랑 이쪽은 또 강력하게 나가는 쪽은 나가고 있고요. 맞아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윤정민 님이 우크라이나도 아프고 저의 주식창도 많이 아프네요. 사태가 진정되고 모든 게 제자리 찾기를. 맞습니다. 네, 정말 사태가 진정되길 바랄 뿐입니다. 5791번님 화물차 운전하는 남편 기름값이 너무 올라 힘들어하네요. 장거리 운전하고 나면 남는 게 어떠나요? 기름값이 언제 안정될까요? 기름값은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 주말에 나온 그 오피넷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정말 전국 평균이 리터당 1,800원 임박이더라고요. 네. 서울의 중구의 한 주유소를 보니까 보통 휘발유 값이 2,250원인가요? 그렇고 지금 충격적인 게 유류세 인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여러분. 있는데 이렇다는 하고 거예요.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4월 말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할 게 이제 불보듯 뻔한 상황이니 이제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방침을 조금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연장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정부도 과거랑 다르게 곡간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동안 4년, 5년은 세금이 남아 돌고 막 더 걷고 그랬는데 지금 법인세도 그렇고 뭐 개인들 뭐 부동산이 저렇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재정이 만만치가 않은데 또 한 번 유류세 인하를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류세 인하를 안 하면은 물가가 정말 수직 상승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뭐 공공요금도 다 오르게 될 텐데. 네. 최영숙님 러시아가 군사력이 세계 2위라 하는데 힘자랑하지 말고 자기 나라 지키는데 자기 나라만 지키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돼서 협상 잘 되기를 바라보네요. 이렇게 또 응원을 주셨고요. 국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러시아 사태가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는데 그래도 오늘 주식시장 현재까지는 네. 미국 선물 지수가 앞서 2% 넘게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럴 때 보통 우리 시장도 한 끼쯤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밀려나기가 좀 일쑤인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681포인트, 0.1%의 소폭 반등 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의 상승으로 877포인트. 지난 금요일에 급반등이 나왔고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긍정적인데 이제 수급을 보면 걱정되죠.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도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모두 1,000억 원 이상 팔면서 나가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모두 순매도로 일관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이 한 2,680이니까 이 지금 최근에 한 몇 조 이상, 3조 이상 이제 받아냈던 개미가 탈출하려면은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2,760, 80 이상은 2,800까지 가줘야 이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흔들다가 또 밑으로 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최근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해서 개인들이 산 금액이 지금 대충 어림잡아 보더라도 지금 한 2조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단 그 지난주 한 주 그리고 오늘까지만 치더라도요. 이렇게 많이 이제 폭락장 속에서도 개인들은 공격적으로 담아가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추가적으로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시름은 또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은 계속해서 이 우크라 팔아요. 사태 또 긴축을 보고 안 사고 네. 있는 거고요. 외환 시장도 오늘 뛰네요. 네. 1,206원대까지 원달러가 뛰어오르는데요. 1,200원대는 좀 지켜보자라고 이제 간당간당하게 이제 지켜내놔 했는데 그 뚫어버리는 그 위로는 그냥 뭐 튀어오르는 맞습니다. 형국이네요. 네, 이게 1,200 그때 얘기했죠. 1,200 뭐 18원도 있고요. 1,200 네. 뭐 30원도 있고 마지노선들이 몇 개 있는데 맞아요. 그거 깨버리면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날아가야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막 1,500원 얘기까지 이게 나오나 나오죠. 봐요. 네. 스위프트 배제를 하면 당연히 달러 유로화가 귀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또 러시아 배제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도 지금 업종별로 좀 보면 러시아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형주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역 비중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미미하지만 현지 네. 공장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업종이 이거 뭐 너무 큰 그렇죠. 우리 자동차가 좀 영향 받네요. 맞아요. 그 현대차, 기아가 그 스위프트 배제 이슈가 딱 튀어나오자마자 주가가 또 반응을 합니다. 네. 러시아 현지에서 현대차 경우는 이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요. 러시아 판매 비중도 8% 네.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런 러시아의 이제 수출 대금줄이 이제 막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움찔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장중에는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현재는 1%대 하락인데 장중한 때는 3% 넘게 밀리기도 했었어요. 뭐 물론 3%면 엄청난 건 아니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 현대차가 그동안 오른 게 없어요. 최근 흐름도 안 좋았거든요. 네. 1년 동안 거의. 네, 1년 동안요. 계속해서 밀리는데 오늘 네. 또 한 번의 신저가가 기록되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장중한 때 뭐 역시 3% 넘게 밀리면서 또 지금은 또 낙폭이 좀 줄긴 했지만 역시 신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에요. 뭐 주요 대기업들 사실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그렇죠. 뭐 네. 상당수가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큰 기업들은 사실 무슨 악재가 터져도 이런 뭐 타격을 좀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지에서 뭐 나가서 있는 혹은 뭐 관련한 일을 뭐 하고 있는 네. 무역업을 하고 있는 중소 중견 업체들은 좀 정말 실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큰 지금 네. 요즘인데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원전주 우리 김영자님이 오늘은 네. 또 원전주들이 움직이고 맞아요. 있네요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금요일에 들으셨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을 향후 60년간 대한민국의 주력 기조 원전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일단 청와대는 기존의 탈원전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탈원전이 아니라 지금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금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새로운 정부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원전주가 오늘 뭐 날아가네요. 날라가요. 네. 날라가요. 물론 이제 그 관련주 가운데 두산중공업의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도 더해져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더 그 상승폭이 크기는 한데요. 네. 대부분의 원전 관련주들이 뛰어오릅니다. 그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뭐 아니라는 이야기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네. 지난 예. 지난 수년간 한 건 맞죠 탈원전을. 네, 사실 뭐 네. 맞는 건 네.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관련한 이슈로 원전주가 급락을 했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리고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네. 탈원전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브리핑도 어마무시하게 맞아요. 했었던 기억입니다.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향후 60년 동안 원자력을 주력 기저 원전 네. 전원으로 네.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어쨌거나 관련주들이 좀 슈팅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국전력, 한전기술 그동안에 이제 원자력 비중이 떨어지면서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었는데 네.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신한울, 신고리 이런 원전들도 빠르게 건설이 되는. 아마도 청와대도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석유, 천연가스 이 사태가 뭐 한두 달짜리는 그렇죠. 아니다. 네. 예, 이게 적어도. 막혀버리면 어디서 전력을 또 끌어다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럼 국민들 에너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그럼요. 커지니까 네. 예, 그런 점도 함께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원전주까지 이렇게 급등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긴 또 특집으로 진행한 우크라이나 사태 웰컴 투자 증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MTN 박소연 앵커였습니다.